자, 10월 5일 긴 연휴가 끝나고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전전일까지 미국 시장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전일 미국 시장이 심하게 좀 또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각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나 이제 개별 종목들 위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어쨌거나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을 받죠. 저도 2,500개 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한 400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해외 증시 잠깐 보면 다우 산업이 0.94% 정도 이렇게 밀렸고 나스닥이 2.14%, 특히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 크게 밀렸죠. S&P 500도 1% 이상 밀리고 유럽 지수들도 전체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우 산업 일봉 차트를 보면 이때가 9월 20일 날 저점이 33,000포인트 찍었는데 어제 34,000포인트, 저점이 33,820포인트, 그러니까 최고 저점, 9월 20일의 저점을 꼬리를 찍고 가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일단은 최저 바닥까지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밀려 있어서 걱정이 되고, 특히 나스닥 지수가 좀 심하게 밀렸죠. 나스닥 지수가 7월 19일에 저점이 14,178포인트, 7월 달의 저점인데 거의 근접한 14,255포인트까지 밀리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최저점이 7월 19일날 4,200포인트였는데 어제 이 저점이 4,278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3대 지수 다 전부 다 전저점 근처까지 와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되고요. 자, 뉴욕 증시가 기술자에게 hi청 페이스북이 4.9% 이렇게 떨어졌다는 기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이게 중요해요. 사실 부채 한도가 이게 잘 협상이 잘 돼야 돼요. 난항이 있고 여기에 이제 뜻하신 영향을 끼쳤고 황주도 전체적으로 다 밀렸죠. 이 치료제로다가 주 연휴 내내 조금 좋은 소식을 전했던 머크 산업 올랐고 모더나, 노바백스 등 백신주 전부 다 하락했고 유럽도 하락했고 베트남은 조금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전 오늘 상황을 보면 다우 지수가 34,000포인트 0.94%, 나스닥이 14,000포인트 2.13%, S&P 500이 4,300으로다가 마이너스 1.35% 물렸고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0.15 93,82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원달러는 1,183포인트 찍었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가상화폐 ETF 요게 조금 출시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빅테크 이 조금 매도세가 있었고 미국 부채한도 협상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이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해결돼야 미국 지수가 좋아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지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떨어졌죠. 닥스 지수가 0.79% 떨어졌고 베트남 증시만 조금 강보합으로 됐고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지금 전력난이 왔죠. 그러면서 에너지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특히 천연가스 등 다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값이 상승했죠.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정영향을 줬고 H1B도 정영향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 시장이 너무 그래서 좋지 않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무겁지 않을까 나도 생각해 보고 코비드 19 코로나 백신 베트남 백신은 나노코박스와 또 코비박 빈그룹 백신 이렇게 ARCT죠. 이렇게 세 가지가 베트남의 백신이죠. 자, 윤리위원회가 아직 나노코박스 예방 효과를 평가할 자료가 없다 결론 내린 반면에 다른 두 백신 코비박은 이미 2단계 실험 백신 착수했고 예비 결과가 12월 달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나노코박스는 그래도 이 3비 단계 평가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나노코박스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게 9월 19일인데 보건부가 이날 나노코백스인 임상 3상 실험의 중간 결과를 윤리위원회 검토하기 위한 결론을 발표했고 긴급 승인에 대한 완벽한 자료를 거의 다 제출했죠. 그래서 완전히 제출했죠. 지금 이제 보건부의 긴급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현재까지는 나노젠제약 생명공학 주식회사가 연구 개발한 나노코박스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백신 후보 물질이라고 베트남 기사에서 얘기했죠. 현재까지 이제 거의 14,000명이 테스트됐고 3비상이 계속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고 백신이 이 낮장시의 백신을 보및 의학생물연구소에서 연구 개발 생산하고 있는 코비박인데 이 코비박도 역시 11월쯤에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백신 후보는 이 저번에 말씀드린 ARCT 즉 mRNA 기반의 백신인데 12월 30일 임상 시험 결과를 평가해
이 보고할 예정이고, 결과가 좋으면 요거에 대한 긴급 허가 또한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노코박스의 생산 능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노젠서가 현재 4개 공장이 있어요. 호치민시에 3개 공장이 있고, 현재의 계획과 용량을 바탕으로 나노젠은 2021년 말까지 회사가 5천만에서 1억 도스까지 생산할 수 있고, 최대 1억 2천만 도스까지 생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비왁하고 같이 백신의 이 보건부로부터 긴급 제조 허가를 받으면, 자, 아이박은 허가받은 1년 안에 코비박 백신을 즉시 생산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따라서 베트남은 나노코박스와 코비박라고 이제 ARCT까지 이렇게 3개의 백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HLB의 차트 상황을 보면, 자, 이제 오늘이 둘째 주죠. 주봉의 시작이 되는, 자, 원래 이제 월요일날 시장이 되지만 연휴 관계로 화요일인데, 그래도 주봉의 시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주봉에서 가장 중요한 오주선에 이탈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저번 주 2주 전에 오선 이탈했죠. 이렇게 오주선을 이탈함으로 인해서 추세가 약간 깨졌습니다. 자, 중기 추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재료도 중요하지만 재료만큼 중요한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죠. 즉, 주식은 재료와 그러고 기본적 분석과 그러고 차트의 기술적 분석, 이 세 가지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오주선 이탈했기 때문에 오주선 회복을 해줘야 돼요. 오주선 회복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섰다고 보기 힘들죠. 예전에 이 둥그렇게 산같이 생긴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HLB가 뚫어준 중요한 매물대가 돼요. 우리 여기 뚫었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가격 밑으로 돌아오지 않아야지만이 여기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5만 3, 4천 원대가 돼요. 5만 5,500원이죠. 따라서 52,000원에서 53,000원, 4,000원 요 가격대를 심하게 훼손하지 않고 돌아 나가줘야 박스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이 금요일 종가상의 가격이 여기죠.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가야 되고, 일봉은 추세를 결정짓는 것보다 추세는 항상 장기적으로 월봉에서 예전에 매물대는 다 빠이빠이 시켜놓은 상태고, 특히 주봉에서 예전에 앞전에 있던 뚫어놨던 이 매물대들을 뚫어놨을 때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 깨지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서, 가격으로 보면 5만 2, 3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HLB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의 장기 추세는 쨍쨍하죠. 상당히 좋지만 주봉에서 보시면 이 앞전에 차트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쭉 당겨서 큰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 19년도 1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오수의 변곡점이 있어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해요. 따라서 최소한 저번 주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무너서 깨지더라도 절대 이 가격 밑으로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때의 가격은 16,000원대가 되죠. 15,900원에서 16,000원대. 여기를 찍고 돌아 나가면 다시 한번 매수하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일봉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을 좀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금요일 저점이 18,000원대, 그리고 9월 29일 날 저점 역시 18,000원대 근처이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권에서 돌아가다가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좋고, 나노코박스의 보건부의 이 긴급 승인과 관련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안 밀리고 좀 잘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너무 무겁거나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조금씩 흔들리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열려봐야 많은 상황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하나 깼는데, 이전에 돌파하는 저점이 21,5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았어야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일단은 깨놨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녹색선 굵은 게 5개월선이에요. 5개월선이라는 게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아직은 깨지 않고 있지만, 자, 오늘 5개월선까지 올 확률이 조금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최초의 5선을 깰 때가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5선 이탈하면서 무너졌고, 일단은 이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항상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심하게 조정받을 때 올 수 있는 가격이 21선 또는 20주선, 20개월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20주선 근처 왔죠. 요거 20선 찍고 턴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요거 깨면은 일단은 매수하지 않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넥스사이언스도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 지분이 직접적으로 사실 제일 좋긴 하지만 많이 올라왔죠. 역시나 10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5개월선을 최초에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재료나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분석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5개월선 이탈하게 되면 진짜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아직은 이탈하지 않고 있죠. 주봉에서는 예전에 뚫어놓은 매물대까지 깨고 내려왔죠. 이 자리를
이때가 28,000원대인데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이제 혹자는 많은 재료가 반영이 됐겠구나라는, 즉 재료라는 건 우리가 항상 자세히 살펴보고 눈여겨봐야 되기도 하지만 역시 참조사항이죠. 제가 하는 뉴스는 참조사항이라고 그랬죠. 재료 플러스 기본적 플러스 기술적 분석,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깬다면 나노코박스 승인의 지분의 이런 이슈와 상관없이 기술적으로는 깨지는 자리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3,500원짜리 주가가 35,000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대응하는 게 조금 필요해 보이고, 자, 일봉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변곡점, 기술적으로 보면 두 개의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존재하는데, 이 8월 12일 날 형성된 이 32,000원대와 이렇게 8월 24일 날 형성된 26,000원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따라서 나는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26,000원대를 절대 심하게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워크사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진 G3BNT인데, 월봉에서 일단 20개선 찍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목표가가 될 거라고 그랬죠.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 5개월선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5개월선의 가격이 12,700원대가 돼요. 따라서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은 선상, 그러니까 5주선 가격이 14,300원대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 추세를 유지할 땐 절대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일봉에서는 이 갭을 메꿀 수가 있다 그랬죠. 제가 여기까지 해서 21선까지 밀렸다 돌아 나가면 그때 한번 매수를 생각해보는 이런 상황이 좀 나와 보입니다. 외곽이들 HLB 파워도 2,000원부터 2,500원까지 잘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역시 박스권을 하단 이탈했기 때문에 바로 회복해주지 못하면 역시 좀 더 추가 하락할 수 있죠. 월봉에서는 5개월선을 깨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꿀 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대차 상황 같은 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건 있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무너질 때는 막상 종목들이 힘을 크게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주의 깊게 시장을 대응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